늦은 밤 어둠을 뚫고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병원 침상을 밀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침상 위에는 한 남성이 누워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두텁게 감싸진 구속복이 단단히 채워져 있었고 남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은 무거운 침상을 밀며 긴 복도를 지나 어느 방 앞에 도착했다. 방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경고음처럼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가득 메웠다. 그 울림은 공간을 더욱 섬뜩하고 냉혹하게 만들었다. 방호복을 입은 이들은 침상 위에 남자를 일으켜 세웠다. 남자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저항의 기색조차 없었다. 그들은 남자를 방 중앙에 놓인 십자가 형태의 기둥에 묶었다. 남자의 팔과 다리가 철제 고정장치에 단단히 결박되며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게 고정되었다. 작업을 마친 작업자들은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며 방 안을 뒤흔들었다. 문이 천천히 닫히자 방 중앙에 놓인 정체불명의 기계가 작동을 시작했다. 요란한 기계음이 울리고 액체가 흐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액체가 기계 내부를 타고 흐르는 듯한 소리가 끝나자 방 안은 잠시 고요해졌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푸른 섬광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섬광이 한 번 지나간 뒤 요란하던 기계음은 점차 사그라졌다. 방 안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다. 침대 위에 묶여있는 남성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방 안의 정막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그의 고른 숨소리뿐이었다. 날카로운 알람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남자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극심한 두통 속에 눈을 떴다.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힘겹게 몸을 일으킨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표정한 하얀색 방. 오염 하나 없이 밝고 차갑게 빛나는 벽과 천장, 그리고 단출한 가구들만이 그를 맞이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하얀 침대, 텔레비전, 구석의 세면대와 변기, 그리고 벽에 뚫린 작은 직사각형의 환기구, 그것이 전부였다. 창문도 문도 없는 이 공간에선 마치 세상이 단절된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천장에 설치된 2대의 CCTV 카메라는 그를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어쩌면 악몽일지도 모른다고 현실이 아니기를 바랐다. 하지만 꿈이라기엔 피부에 닿는 차가운 공기와 머리를 짓누르는 통증이 지나치게 생생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얀 벽을 더듬고 바닥을 쓸어보며 무언가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그는 곧 자신이 이곳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기 누구 없어요? 그의 외침이 방 안을 울렸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고요함만이 그의 당황스러움을 무시한 채 머물렀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칠어졌다. 하지만 그 외침조차 벽에 부딪혀 사라질 뿐이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이 그를 덮쳤다. 그는 가까스로 구석에 있는 변기로 달려가 격렬히 구토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쏟아낸 것은 음식물 대신 피가 섞인 물뿐이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은 떨려왔다. 기진맥진한 그는 세면대로 다가가 물을 받아 입을 헹구었다. 물을 뱉자 세면대 안에는 선명한 붉은 피가 흘렀고 그것이 배수구로 서서히 사라지는 광경이 그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젠장, 내 몸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세면대 위에 걸린 거울을 올려다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낯설고 끔찍했다. 퉁퉁 부은 얼굴, 충혈된 눈, 그리고 화상 입은 것처럼 붉게 일그러진 피부. 손은 얼굴과 마찬가지로 부어올라 물에 닿을 때마다 따가운 고통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또 하나의 사실이 떠올랐다. 난 누구지? 기억이 텅 비어 있었다.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과거는커녕 자신의 나이도 무엇을 했는지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려 머리를 쥐어짰지만 희미한 잔상만이 두통과 함께 뇌리를 스쳤다. 그것조차 너무 흐릿해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이유가 뭐야? 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그의 외침에는 절망과 공포, 분노가 얽혀 있었다. 그때 방 한켠의 텔레비전이 갑자기 켜졌다.
화면에는 잿빛 태어 속에서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작업하는 모습이 비쳤다. 장면은 곧 병원으로 바뀌었고 침대에 누운 환자들의 끔찍한 모습이 나타났다. 벗겨지고 녹아내린 피부, 빠져버린 머리카락, 피로 얼룩진 침대 위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화면 속 그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은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힐 정도였다. 5분간의 영상이 끝난 후 텔레비전은 다시 꺼졌다. 남자는 넋이 나간 채 서 있었다. 그가 방금 본 영상은 너무도 터무니없고 끔찍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텔레비전 속 영상의 장면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리고 점점 불길한 예감이 그를 집어삼켰다. 설마 저 영상 속 환자들의 모습이 나의 미래란 말인가? 남자의 머릿속에 끔찍한 눈이 스쳤다. 순간 전신에 엄청난 공포감이 몰려들었다. 내가 저렇게 된다고?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절망에 빠진 남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영상 속 환자들의 모습이 자신의 미래일지 모른다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몸을 타고 흐르는 두려움은 마치 사슬처럼 그의 심장을 조였다. 이곳에 자신을 가둔 누군가에 대한 분노, 이유조차 모른 채 이런 고통을 겪는 데서 오는 당혹감,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허탈함까지. 그의 마음속에 온갖 절망과 슬픔이 소용돌이쳤다. 남자는 격렬하게 분노하며 소리를 질렀고 그러다 감당할 수 없는 무력감에 흐느꼈다. 고통과 분노, 슬픔이 뒤섞인 감정은 그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울다 지쳐 하얀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다. 한가로운 오후의 놀이터,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놀고 있었다. 흔히 볼 수 있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그러나 묘하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장면 자체가 현실과는 다른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었다. 아이들은 하나둘 놀이터를 떠나갔고 모래사장에 홀로 남은 여자아이가 모래성을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미정아, 낯선 이름이 울려 퍼졌다. 여자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보이려는 그 순간 남자는 깨어났다. 눈을 뜬 남자는 기분 나쁜 찜찜함을 느꼈다. 방금 본 꿈이 단순한 허상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익숙한 듯 낯선 여자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땀으로 젖은 침대 위에서 그는 한참 동안 꿈의 의미를 곱씹었다. 그러는 남자에게 갈증이 찾아왔다. 목이 너무 말라. 남자는 침을 삼키려 했지만 조금의 침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두통과 메스꺼움을 억누르며 세면대로 걸어갔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경악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머리카락이 빠져 있었다. 얼굴은 전날보다 더 부어올랐고 피부는 갈라져 하얀 각질이 일어나 있었다. 볼 아래 침샘 부분은 부풀어 올라 얼굴이 2배 가까이 커진 것처럼 보였다. 흐아. 입이 마르고 갈라진 탓에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그의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물을 마셔야 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도꼭지를 틀었다. 그러나 손바닥의 피부가 거의 벗겨진 탓에 물을 담는 것도 고통스러웠다. 뜨겁게 타오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갈증이 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결국 그는 허리를 숙여 수도꼭지에 입을 댄 채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물이 벗겨진 얼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쓰라린 통증이 전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입안은 다시금 메말랐고 목과 기관지는 너무 건조해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그의 입안만 문제가 아니었다. 갑작스레 복부에서 요동치는 통증이 남자의 몸을 휘감았다. 방금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들이켰던 탓일까? 남자는 급히 좌병이로 향하려 했지만 하반신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비틀거리며 겨우 몇 발짝을 내딛는 동안 괄약근의 힘마저 예전 같지 않아 변이 새어나와 그의 다리 사이로 흘러내렸다. 가까스로 좌변기에 앉은 남자는 바지를 내리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웅크렸다. 장염에 걸린 듯
격렬한 설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설사가 아니었다. 소화기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듯 대변에는 다량의 피가 섞여 있었다. 흐아. 아, 남자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며 계속해서 변을 쏟아냈다. 설사가 멈출 때까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한참 후 남자는 탈진한 몸으로 터벅터벅 침대로 돌아왔다. 축축해진 바지와 속옷은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침대에 몸을 눕힌 남자는 숨을 고르며 지금까지의 일을 되짚어 보았다. 벗겨진 피부, 침 한 방울 나오지 않아 메마른 입, 설사에 섞여 나온 혈흔들. 모든 증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서라고 할 만한 것은 꿈속에 나타난 여자아이 하나뿐이었다. 그 여자아이, 왠지 익숙한 느낌이야. 꿈속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아이들. 너무나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어딘가 그리운 느낌을 주었다. 남자는 이 장면이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꿈에서 깨기 직전 누군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었지. 그리고 그녀가 돌아보려던 순간 꿈이 끝났어. 남자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기억을 되살리려 했지만 머리를 쥐어짤수록 두통만 심해졌다. 그는 이내 고통에 몸을 웅크린 채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방구석에 텔레비전이 켜졌다. 남자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곧 심호흡을 하고 차분히 화면에 집중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사선을 이용해 암세포를 치료하는 기술로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 하워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암을 정복하겠다는 일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메디텍 솔루션즈의 존 하워드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나이에 비해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과찬이십니다. 우리의 행복하고 소중한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질병, 암. 그런데 암이라는 질병을 방사선을 이용해 치료한다고 들었는데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암세포만 흡수할 수 있는 특수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합니다. 이 약물은 방사선과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계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약물을 흡수한 암세포에만 집중됩니다. 이를 통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원리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방사선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혹시 치료 도중 환자가 위험해질 가능성은 없나요?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기기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의 양은 전체적으로 크지 않아 환자의 건강에 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제가 개발한 치료법은 방사선을 전체적으로 분산시키는 대신 특정 암세포에만 집중시키는 방식이라 환자가 위험에 처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오, 과연 첨단의학 기술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방사선이 어떻게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위험하다고들 하는지 궁금합니다. 방사선이 위험한 이유는 간단히 말해 우리 몸의 염색체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염색체는 일종의 설계도로 우리 몸은 이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세포를 새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염색체가 손상되면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지 못하죠. 결국 세포들은 죽어나가기만 하고 대체될 수 없으니 신체는 치명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사는 말을 잠시 멈췄다. 너무 끔찍해서 설명하기조차 어렵군요. 갑자기 좀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메디텍 솔루션즈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답니다. 화면은 밝은 웃음과 함께 암치료의 희망을 이야기하며 끝을 맺었다.